안녕하십니까. 브리더스 퀄리티의 학술 고문이자 서울대 수의과대학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심용주 박사입니다. 고양이와 관련해서 질문들을 좀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벵갈 고양이, 이제 브리더분이신 것 같습니다. 벵갈 고양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벵갈 고양이의 미래는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고, 사실 이제 제가 벵갈 고양이를 한 12년 정도 브리딩을 했었고, 지금은 더 이상 하지 않지만, 과거에 제가 이제 브리더로 활동할 때 첫 이제 브리딩 대상 품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애착이 많이 갑니다. 벵갈 고양이는 제가 봤을 때는 한 2, 3년, 뭐 1, 2년 정도 조정기간, 이미 한 1, 2년 정도 됐고, 한 1, 2년 정도 더 조정기간을 거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벵갈 고양이가 어떤 고양이인지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벵갈 고양이의 외모만 가지고 키우겠다고 결정했던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벵갈 고양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급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입에 담기는 좀 그렇지만 뭐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뭐 3대 지랄묘, 지랄 고양이, 지랄 맞은 고양이 라고 얘기할 정도로 부정적인 인식들이 일부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야생 고양이과 동물의 아름다운 코트 패턴을 재현한 것으로는 벵갈 고양이를 능가할 수 있는 품종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사바나 캣이 물론 많이 올라가고 있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사바나 캣은 제가 동물농장에서 지난 8, 9월 달인가요? 출연해가지고 얘기한 적도 있지만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사바나 캣이 아니라 서벌입니다. 그 당시 제가 이제 출연했던 그 종도 실제로는 서벌입니다. 이제 환경부 담당 주무관이 일하기 싫어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펼쳤지만 그 종은 분명히 서벌입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이. 실제 사바나 캣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거나 그렇게 아름답다 할지라도 F3 또는 F2 이상의 종으로 국내 현행법상 개인이 키우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야생 고양이과 동물의 비견되는 아름다운 야성미를 지닌 품종에 대한 어떤 지지, 대중적인 어떤 수구가 이만큼 있는데 20, 30% 정도 있는데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품종은 벵갈 하나인 거죠. 실질적으로. 뭐 아비시니안이 조금 가깝다고 할까요? 네. 따라서 벵갈은 앞으로 1, 2년 정도의 조정기를 거쳐서 진짜 벵갈을 좋아하고 벵갈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다시 큰 인기를 구가하게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거는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을 저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벵갈은 점점점 더 다변화될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단순한 로젯의 크기를 더 키우는 방식의 이른바 그 단선적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바보 같은 식의 접근은 아마 시장에서 더 이상 대접을 받기 힘들 겁니다. 대신에 오히려 고양이를 키우는 인구가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많고 남성들 중에서도 여성적인 성향, 좀 섬세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은 것을 고려했을 때 패턴이나 피모는 조금 더 오밀조밀하고 아름답되 과도하게 남성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개체의 크기가 조금 더 작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브리더스 퀄리티도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직접 브리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벵갈 고양이를 조금 더 소형화시키는 작업들을 한 10여 년간 진행해 왔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벵갈의 외적 아름다움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로 사람을 잘 따르는 사람하고 큰 문제 없이 물론 벵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활동성이 조금 더 줄어든 형태의 벵갈들이 출현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장모 벵갈이 아직은 국내에서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장모 벵갈의 전체 규모가 장모 치와와를 비롯한 다른 개나 고양이 품종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체의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까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스노우라든지 또는 차콜, 블루와 같은 벵갈의 또 다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세부 품종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벵갈 고양이의 장점 중에 저희가 이제 잘 드러나지 않은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충직함. 그리고 개와 마찬가지로 명령을 수행하는 능력. 마지막으로 강인한 체력일 것입니다.
현재 수많은 고양이 품종들 중에서 건강 넘버원이 뭔가요? 바로 벵갈입니다. 벵갈은 잔병 치레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태어난 모든 개체가 잘 살아남고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활기찬 어떤 활기 넘치는 생활을 유지합니다. 대부분의 고양이들이 생후 1년만 넘어가도 체력이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성격 자체가 변해서 거의 활동량이 없고 결국은 비만으로 간 것과 비교했을 때 벵갈은 분명히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벵갈 정말 똑똑합니다. 여기서 똑똑하다 하면 인간의 중심에서 말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명령들을 다 수행합니다. 바다에서 함께 수영을 하거나 서핑을 타기도 합니다. 트레킹을 할 수도 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움직이기도 합니다. 목줄을 메고 밖으로 나가서 함께 뛰어노는 것, 벵갈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사회화된, 제대로 된 브리더가 길러낸 고양이들은 정말 아웃고잉한 성격을 갖게 됩니다. 벵갈 정말 장점이 많고 아름다운 품종임이 분명한데 아직 우리나라의 고양이 사육 문화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들어와서 이런저런 오해와 어려움의 대상이었던 것 같고, 하지만 벵갈은 다시금 재도약의 중흥기를 맞이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동시에 제대로 벵갈을 키울 수 있는 진짜 벵갈 애호가만 키우는 품종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정립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벵갈 몇 가지 단점들이 초기에 언급되었지만 그것을 상쇄할 만큼 강력한 장점을 지니고 있는 품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벵갈 고양이 브리더분께서 보내주신 벵갈 고양이의 미래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말씀 나눴습니다. 브리더분들 또는 펫 오너분들 또는 캣맘분들, 고양이를 좋아하는 분들 누구나 고양이와 관련한 질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고양이 소리가 조금 들어갔는데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다들 이해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양이와 관련한 다양한 질문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저 심영주 박사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